미국이 지난주에 하와이에서 북한을 겨냥한 전쟁 훈련을 비밀리 했다고 뉴욕 타임스가 군 관계자 말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자, 테이블 탑 훈련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 훈련이 하와이에서 며칠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는 미국이 북한과 마지막까지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안은 열어놓으면서도 군사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대한 준비도 갖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훈련에 미 육군 참모총장, 특수전 사령관 등이 참가했다는 겁니다. 미국은 보통 전쟁을 하기 전에요, 요즘 특수전 부대가 먼저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아마 북한의 각종 이 통신 교신망을 레이더 전력 구조 이런 걸 다 교란시키고 북한의 인트라넷을 다 마비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군사적 움직임을 할 거라 이렇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특수전 부대가 중요하지요. 그래서 한반도에서 잠재적 전쟁 명령이 내려질 경우에 미군 병력이나 장비를 어떻게 굉장히 수십만 명이 될 건데 그걸 소집해서 이동시키느냐, 그리고 북한을 어디를 때리느냐라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다수의 미군 정찰기들이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지금 태평양으로 이송된 것도 그 작전의 하나고요. 또 이 계획 참가자들은, 이 작전 계획에 참가한 사람들은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이 이 전쟁 시에 어떻게 운용될 건가, 무슨 역할을 수행할 건가도 긴밀히 고려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최정예부대, 2차 대전을 소재로 한 밴드 오브 브라더스 같은 영화에 단골로 등장하는 제82 또는 101 공수사단의 참여 범위도 논의가 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미국은 북한의 이 강한 군대를 공격할 때 무엇이 미군의 장애가 될 거냐 하는 것도 논의했다고 합니다. 또 전쟁이 붙게 되면 부상한 미군들을 대피시킬 때 미국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걸 수행할 수 있느냐, 또 북한의 화학무기나 생각하지 못한 여러 무기들이 등장할 수 있는데 그때는 어떠할 거냐, 이런 것들이 다 시뮬레이션 됐다는 거죠. 저는 전쟁이 그렇게 쉽사리 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북한이 버티면서 도발을 하지 않고 웅크린 채 버틴다면 미국이 그 웅크린 채 버티는 북한을 선제 타격해서 폭격을 해서 제거할 거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럴 때 미국이 북한 때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인기가 있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좀 인기가 없습니다만은, 제가 이야기해야 될 부분은 제가 아는 정보하에서 진실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솔직히 제가 자부컨대요, 미국에 관한 여러 가지 판단과 정보 중에 제가 상당히 한국에서 많은 양을 이렇게 파악해 두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지지자들 모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보라고 말을 함부로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이번에 일단은 말려주겠다, 전쟁을 원하는 상황을 만들면 회피하지 않겠다가 지금 포지션이라고 봐야 되고요. 미국이 그렇게 강하게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 공개한 게 있어요. 자, 북한의 화학무기, 그러니까 화학무기용 밸브 등 부품이 이렇게 시리아로 건너가고, 시리아는 북한의 핵을 만드는 자금을 지원하면서 서로가 공생했다는 내용이 최근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시리아가 지금도 내전이 치열하지요. IS가 격퇴되고 나니까 이제는 시리아, 소련의 지원,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정부군이 그야말로 미국 편에 서서 싸운 쿠르드 반군이나 또 이 수니파 반군들을 열심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무차별로 아주 하고 있죠. 수백 명, 1000명 당일씩 막 죽이고 있는데요. 이 정부군이 최근에 염소 가스 등 불법 화학무기를 시리아에서 사용했는데, 시리아가 화학무기를 생산 운용하는 데는 이 북한의 역할이 있었다고 그저께
이 비공개 유엔 보고서를 뉴욕타임스가 입수해서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1월에 시리아 수도 다마스커스로 향하던 화물을 실은 선박 2척을 유엔 회원국 감시 선박이 막았었고, 배 안에 실린 것은 타일, 화학무기 공장 건설에 사용되는 내산성 타일이었다는 겁니다. 이 타일은 수출을 중개한 중국 무역업체의 서류에는 수출자는 조선광업개발무역, 그러니까 북한 정부에서 하는 공식적인 무역회사고, 서류 수입자는 시리아 정부로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리아 정부 산하의 메탈릭 매뉴팩처링 팩토리가 수입자였다는 겁니다. 결국 북한의 정부 산하 무역회사가 시리아 정부에다가 이 화학무기와 관련되는 부품들을 팔은 것이 적발됐다는 겁니다. 이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유엔 대북 제재의 보고서에 2012년부터 2017년 사이에 북한에서 시리아로 이렇게 향하는 선박을 통해 미사일 부품과 화학무기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밸브 온도 측정기 등 40여 개 물자가 북한에 수출이 되었다는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물자의 무게가 50톤인데 50톤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결정적인 물자라는 겁니다. 화학무기 공장에는 이 타일을 깔아놔도 화학무기가 독하기 때문에 다 녹아버리죠. 그래서 이 내산성, 즉 산성에 견딜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타일이 있어야 되고, 또 화학무기는 안에 이 아주 독한 화학약품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무기를 갖다가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밖에 코팅한 부분이 나가죠. 그래서 화학무기용 특수 밸브가 있어야 되고, 또 화학무기가 폭발하지 않도록 온도 측정을 해야 되는 부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수십억 달러씩을 이렇게 북한이 시리아에 수출을 하고, 또 북한 기술자들이 시리아 화학무기 공장을 방문도 해서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2007년에 이 이스라엘이 폭격해서 파괴한 시리아의 화학무기 공장을 북한 근로자들이, 기술자들이 복원시켜 줬고, 중동 전쟁 때는 시리아 전투기를 북한군이 같이 몰았다는 겁니다. 60년대 중동 전쟁에 60년대 이스라엘과 시리아, 이집트 등이 공동으로 벌인 이 전쟁에서 북한군이 시리아 전투기를 조종하고 이스라엘을 폭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진정으로 꺼지는 것은 북한을 이대로 봉쇄하지 않고 놓아두면 북한이 점점 이런 전 세계로 지금 화학무기도 팔아먹고 미사일도 팔아먹고 핵도 공유한다라는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수출해대기 시작을 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이고, 북한을 더 이상 늘리지 않는 상태에서 동결을 한다 하더라도 과연 누가 북한의 핵무기가 고농축 우라늄이, 플루토늄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알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전 세계로 이 핵폭탄의 원료가 되는 그 원료들을 수출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원심 분리기가 몇 개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북한은 이 원자로를 돌려서 나오는 핵 폐기물로서 플루토늄을 가지고 핵폭탄을 만들기보다는 최근에는 원심 분리기를 돌려서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어내어서 핵폭탄을 만드는 부분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냥 두면 핵과 미사일을 완성할 자료, 플루토늄, 우라늄, 핵무기, 심지어 원심 분리기, 즉 핵폭탄의 이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기 위한 이런 것까지 다 팔아먹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이 해상 차단에 이어서 해상 봉쇄를 지금 북한에 대해서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지금 국정원을 무슨 대외 정보원 정도로 이렇게 바꾼다고 하고 국내의 수사 업무를 사실상 벌써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정보 수집도 안 하죠. 그래서 최근에 국정원은 간첩 잡을 일이 없어졌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5,000명은 넘을 건데요. 이런 방대한 국정원의 직원과 시설이요, 지금 놀고 자빠졌습니다. 그런데 상층부는 뭘 하는가 하면
지금 북한을 만나가지고 국민을 배반하고 대북 관련 주요한 공작들을 수행한다고 지금 날이 새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전 세계에 놓아두면 온갖 핵미사일 관련 물자와 생화학 무기와 무기 등을 팔아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정권을 몇 년이 걸리더라도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정권의 국정원은 북한을 한마디로 내통하는 데 지금 열중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 당시 10일 방한 중이던 김여정을 접견했을 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앉아서 김여정 옆에 맞은편에 앉았는데 서훈 국정원장입니다. 청와대로는 배석자로 정의용, 임종석, 조명균 등만 밝혔는데 서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25일 강원도 평창에서 문 대통령이 김영철과 만날 때도 통일부에 조명균이는 빠지고 서훈이 국정원장이 참석했습니다. 자, 이제 문 정권은 국정원을 국가정보원이 아니라 국가정보전달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간첩 잡는 기관들이 간첩 두목들을 호위하고 간첩 두목들 숙소를 지키고 간첩 두목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그리고 북한에 유리하게 이 나라의 안보를 무너뜨리는 데 국정원이 나서고 있습니다. 저는 국정원을 즉각 해체할 것을 주장을 합니다. 왜 이런 기관을 위해서 1년에 수조를 써야 되는 겁니까? 저는 절대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최근에 남북관계 전면에 국정원이 등장을 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김여정이 왔을 때 김여정을 바로 옆에 붙여서 밀착으로 경호원처럼 따라다닌 인간이 국정원의 김상균 2차장이라는 겁니다. 김영철이가 왔을 때는 26일 날 저녁 서훈하고 김영철이 마지막으로 밥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부는 대외적으로 형식적인 라인만 맡고 있고 실제로는 국정원이 지금 대북 밀거래를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밀거래라고 이야기한다고 불쾌한지 모르겠는데 국정원의 업무의 중에 북한하고 이렇게 땅에 구멍을 파서 내통하는 부분이 들어있는지 제가 묻고 싶어요. 그거 하라고 국정원을 만들었다면 국정원은 없어져야 됩니다. 저는 이미 문 정권이 변질시킨 국정원은 존재할 필요가 없는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시간 이후에 국정원 해체를 강하게 주장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달 7일날 방한했다가 26일날 이제 귀환한 맹경일이라고 북한 통일전선부 부부장이라는 북한의 가장 오래된 대남 일꾼이 있습니다. 이 남북 관계에서 북한에 왔다 갔다 한 기자들이나 사람들은 이 맹경일이 얼굴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응원단 올 때 같이 와가지고 올림픽 하기 이틀 전에 김영철이 갈 때 26일 날 북한에 이 응원단이 갔죠. 그때 같이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직책은 북한의 응원단, 여자 응원단 뭐 100몇십 명 있었죠. 거기에 인솔자인 듯 와가지고는 실질적으로는 한국에 앉아서 한국 국정원과 남북 관계를 여러 가지를 협의하고 북한에 보고했을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북한에 갔다 왔다 한 사람 중에 숫자가 안 맞다 이야기했죠. 한 명 있다니까. 이제 이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2명이라고 했고 미스터리맨이, 나중에 한국의 어떤 기자는 내가 북한 가서 봤던 이 공작원이 한 명 더 있다 해서 3명이라고 했죠. 3명뿐이겠습니까? 한 30명은 뒤섞여 와서 대남 공작을 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 정권이요, 이번에 이 벌인 이 북한의 신분을 위장하고 내려와 가지고 대남 공작원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부분 중에서 한마디로 국익을 훼손하는 행위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부분은 수사 대상으로 해서요, 이때 북한에 내려온 사람의 명단과 신원을 다 확인하고 그걸 접촉한 어떤 부분에 대한 기록도 다 확인해서 국익에 훼손되는 자들을 전부 깜빵으로 보내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합니다. 자, 명경일은
이 한국 체류 사실을 한국 언론 어디에도 나지 않았고 북한 쪽에서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부부장이면 북한의 차관급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26일 최희 국가체육지도위원장이 평창올림픽에 갔다 온 북한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을 면담하는 악수하는 모습을 이렇게 사진을 공개했는데 거기에 명경일이가 한국에 내려갔다 온 사람으로 최희 국가체육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러면 명경일이 내려왔다라는 이야기인데 언제 내려왔냐? 7일날 북한 응원단 279명 속에 섞여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원단이고 뭐고 이렇게 떼거지로 보낼 때는 그 속에 뒤섞여 가지고 간첩들 두목급이 수두룩하게 내려왔고 이거는 차관급 두목이에요. 대남 공작을 담당하고 있는 통전부의 부부장인데 지금 통전부 부장 김영철의 이 통전부 경력보다 훨씬 오래된 경력을 가지고 있는 고참 통전부 대남 공작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인제 스피디움이라는 그 숙소, 응원단 숙소에 머물면서 겉으로는 응원단을 관리하는 게 역할을 했다 하지만 막후로는 남측 정권과 수없는 만남을 가지면서 지금 김여정의 방남, 김영철의 방남을 컨트롤하고 정보를 전달하고 남측의 입장을 북측에 한라인으로 전달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스파디움에 통정부 상황실을 꾸며놓고 평양과 교신하며 우리 측과 매일 진행되는 이야기들을 그쪽에 보고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한국당에 북한의 대남 공작 총책 부서에 상황실을 꾸며놓고 교신이 되도록 한다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서 국정원 2차장과 만나면서 남북 정상회담 시기와 거기에 장애가 되는 요인, 김영철이 왔을 때의 작업 등 미국의 동향 이런 걸 다 이야기를 했겠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한마디로 남정부에서 볼 때는 북한의 최고의 간첩 두목인데요. 이 최고 간첩 두목이 응원단의 이 관리단장 정도처럼 뒤섞여 와서 조용히 한국에서 19일을 간첩 행위를 하는 것을 한국의 간첩 잡아야 될 조직의 2인자가 만나고 다니면서 편의를 봐준 걸로 보이는데요. 자, 북한과의 이런 어떤 거래 내용 나중에 전북 안방을 반드시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이 짓거리를 하니 미국이 한국을 통해서 북한이 뭔가 건설적인 제안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결국 북한은 전 세계의 위험한 무기들을 전부 수출해서 떼돈을 벌고 할 이런 짓을 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해상 차단을 하고 나중에는 한 발 더 나아가서 해상 봉쇄를 하고 그리고 북한이 반발을 하면 북한을 폭격하는 이런 수순을 정해놓고 항복하고 비핵화를 선언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나오든지 아니면 말라 죽든지 양자택일하라고 하니까 이 한국이 나서서 북한 조지지 마라. 미국 너네 나가라면 나갈 수도 있는 존재야. 우리가 전쟁 반대하면 너네 전쟁 못해. 그리고 우리는 북한에 뭐 좀 줘야겠어. 온갖 지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볼 때는요. 거의 반역의 수준에 이렇게 다가왔고요. 하루아침에 정권이 바뀌니까 이 반역 대열의 가세에서요. 장단을 맞추는 국정원 통일부 그리고 군 이 관계자들도요. 나중에 전부 조사를 해서 전원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이 땅에요. 다시는 이런 일로 부역하는 자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더러우면요. 땅을 파서 살더라도 이런 짓거리를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북한의 간첩을 정권 비위 맞춘다고 하고 있어요. 그냥 넘어갈 거라고 보십니까?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자, 미국은 북한을 이대로는 여기서 풀어주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지금 너무 북한하고 밀착이 되어서요. 한국 내부의 모든 상황이 북한에 지금 다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